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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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월 22일 첫 노래로 여자친구의 하얀 마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햇살이 하얗게 날 비추면 나는 너의 따스함을 오늘 1월 22일 첫 노래로 약간 상큼하게 어제 여자친구의 하얀 마음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걸그룹 이름이 여자친구예요.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제가 아까 점심에 뭐 좀 하느라고 오늘 조금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래 12시 반이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저쪽 사무실 갔다 오고 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네, 시간 좀 늦어가지고 1시 반에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이고 2부에서는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그리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까지인데 이번 퀴즈 빵빵, 네, 이번 퀴즈 빵빵부터 상품이 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상품권을 제가 바꿔가지고 네, 상품 뭐 하시는 분들, 네, 그 퀴즈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상품권 제가 빵빵 막 드리고 그리고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네, 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실 때는 근데 뭐 신청곡 주실 때는 그냥 주셔도 되는데 성함이랑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상품을 뿌리는 건 좋은데 그걸 이게 나라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해야 돼요. 네, 누구 졌다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랑 그 성함을 적어야 되니까 네, 혹시 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연락처랑 그 성함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희 야암상가시장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그걸로 또 신청이 가능한데 거기서는 익명이죠. 네, 거기 뭐 로그인해서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뭐 그거는 이제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연락처랑 그거 적으시기엔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 약간 그 뭐 개인 신상이 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 올리시고 네, 나중에 뭐 내가 올렸다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그나마 좀 괜찮았고 이상하네. 그 날씨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까지 되게 춥다 그랬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네요. 날씨가 이상하네. 기상청 왜 이러지? 네, 지금 날씨 그 사이트를 가가지고 봤는데도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 날씨가 계속 내려간대요. 뭐 거의 다 주말엔 진짜 춥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쪽도 성남에 경기도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 춥대요. 네, 거의 뭐 돌아다닐 수가 없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올라가야 돼가지고 좀 착잡합니다. 지금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 올라갈 일이 생겨가지고 귀찮다. 네, 그럼 노래 한 곡만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그 일부 문화의 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의 아찔아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소진의 아찔아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제가 또 요거를 이제 할까 말까 또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요게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요걸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아휴직이라는 게 엄마만 그 임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도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한 몇 년 뒤면은 이제 아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쉴 수 있나?
네.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 하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언니,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 저는 늘 외동딸인 저희가 부럽습니다. 지희가 부럽습니다. 지희는 거위털 패딩 점퍼가 2개나 있고 얼마 전엔 아이돌 가수 콘서트에도 다녀왔지만 제겐 어림도 없는 일이죠. 세 자매가 지희처럼 누리고 살다간 집안 기둥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희네처럼 외동아이 가정이 늘다간 400년 뒤엔 한민족이 사라진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 뒤에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어서 1960년대 들어서는 이제 출산율이 6명 정도 됐고 정부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었죠. 네, 뭐 60년대에 뭐 덮어놓고 나왔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이런 말로 그리고 뭐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한들 안 부럽다 뭐 이러기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표어를 만들고 또 정부에서는 정관 수술이라든지 뭐 불임 수술에다가 뭐 의료보험 혜택까지 지원하면서 꾸준히 가족 계획 사업을 이제 펼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1984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생 그 평균 자녀 수가 한 2명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3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2009년에는 1.1명. 와, 네, 거의 한 가정에 한 명이라는 거죠. 한 명 아니면 아예 없다는. 그러니까 출산 저하는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2010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4,900만 정도 되죠. 아니 5천만 좀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은 2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정도 뒤가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절반 수준인 한 2,500만 명, 2,400만 명 정도로 된대요. 그리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축소해서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 출산을 너무 안 하니까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벌여왔던 정책과는 정반대인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봤는데 요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이게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도 이제 남자가 좀 더 많으니까 이 결혼할 수 있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걔네들도 뭐 한 명, 2명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진짜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쳐도 500년 뒤에는 3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네, 출산을 좀 장려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건 좋은데, 그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좀 뒷받침돼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마이 프레어 기도라는 뜻인데 보아의 기도 그리고 디셈버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이거 다시 부른 건가? 네 원래 이게 원곡이 따로 있죠. 네 하여튼 이 두 노래 듣고 오늘 문화의 날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기도 그리고 디셈버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그 가족 계획표를 보게 되면은 60, 70년대에는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가 대표적이었는데 뭐 그 TV 같은 저는 이걸 실제로 듣지는 않았고 그 TV나 이럴 때 뭐 재연할 때 뭐 이럴 때나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그 뭐 이상한 아저씨 목소리를 하죠 이거.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뭐 거짓말을 못 면한다 뭐 이러면서 뭔가 의미 없는. 네. 뭐 하여튼 그랬고 8,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안정이 좀 돼가지고 성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딸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맞아 등 뭐 하여튼 그런 대표적인 표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하나 둘이니까 먼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은 인구수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권장을 합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자매입니다. 뭐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등등 엄청 많죠 이게. 네, 출산 장려 표어가 되게 많아요. 이거 아니 예전에 뭐 6,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표어는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표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하여튼 불과 3, 40년만 하더라도 40년 전만 하더라도 적당히 낳자고 하던 시대에서 애를 좀 많이 낳자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네. 이게 좀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니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2010년 서울신문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남녀 모두 보육 부담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보육 부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남녀 간에 약간 그 차이, 그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남성의 46%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으로 이제 여겼는데 여성은 72.5%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꼽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 30대 여성 1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을 육아 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육아를 여자만 담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과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적 조건 때문이라고 이제 답한 게 줄을 이었는데 이걸 보면 약간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요즘에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아이를 얼마나 낳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 낳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더 우선이라면서 그 아이 낳으면은 거들난다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긴 한데 사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저는 그 뭐야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애원 그리고 독한 넌 쓰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애원 그리고 독한 넌 쓰다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2009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이가 둘일 경우에는 두 배, 뭐 셋일 경우에는 세 배로 불어나게 되는 건데 교육기간이 끝났다고 양육비 부담이 끝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뭐 정규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을 쌓는 비용이 추가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또 애들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육비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한테 왜 결혼 뭐 주택 비용 그런 걸 부담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 일 하려고 하면은 지가 뭐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자격증을 따든 뭘 하든 해야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인지 또 궁금해졌어요. 다른 나라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출산율이 2.47명일 때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했어요. 출산율이 1.1명 이후가 돼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한 걸 보면은 빨리 한 거죠. 프랑스가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시점은 1993년 1.6명이었지만 이듬해부터 점차 늘기 시작해가지고 2006년에는 1.98명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보육 정책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시간당 임금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은 안정적이고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고 의료비도 거의 무료인데다가 연금 제도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노후도 큰 걱정이 없다고 해요. 오, 프랑스 살기 괜찮네. 네. 야,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에다가 근데 여기는 근데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이긴 한데 대학교 가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좀 많이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빡세요. 여기는 거의 그리고 프랑스 특성상 프랑스가 약간 토론 뭐 이런 뭐 어떤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논술 뭐 논문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 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뭐 하여튼 그렇고 스웨덴을 보게 되면은 스웨덴은 1974년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아버지에게도 자녀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유급 휴가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스웨덴이 그 복지 국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아버지에 대한 그 육아 휴직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게 이 스웨덴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제 이주 노동자로 해결하는 데 비해서 스웨덴은 여성 고용 증가를 통해서 해결한 셈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1995년 아버지의 달을 도입하면서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인 16개월 동안 적어도 2달 정도는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 간 임금 차별이나 아니면 고용 차별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게 됐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섬세한 정책은 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이민자가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낮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지역 공동체, 그리고 보육기관 같이 함께 아이들을 온종일 동안 이제 돌보는 뭔가 그 커뮤니티 스쿨 제도라는 게 있는데 서로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여기에 뭐 교육을 하고 어디서는 이제 학교에서 하고 어디서는 이제 무슨 뭐 회관 같은 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뭔가 그 제도 안에서 뭐 뭐야 돌보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낳기는 좀 좋다고 해요. 이게 그 다른 나라도 또 보게 되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이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또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야 서로 그 기관마다 서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웃끼리 아이 돌보기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있고 옆집이 있으면은 그 뭐 한 집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애들을 같이 이제 돌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 야, 여기 정이 있네 이탈리아가. 오,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나 뭐 필요할 때 뭐 가가지고 도와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이들 키우기 괜찮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는. 어,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그 저기 높은 양반들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범키의 베럴맨 그리고 니화의 Say Yes 이 두 노래 듣고 오는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문화의 날 아빠의 육아휴직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am I supposed to describe how I feel? What can I do?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범키의 베럴맨 그리고 니화의 Say Yes 듣고 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좀 옛날로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시대를 가게 되면은 네, 2012년부터 이제 정부는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를 이제 실시했는데 무급 2일에 유급 3일 필요할 때는 이제 뭐 총 5일을 쉴 수 있는 그런 제도지만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남성은 전체 4%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출산휴가를 5일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거의 뭐 안 쉬는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5일 쉬어서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을 받는 맞벌이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1974년에야 도입했던 부모 휴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님께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어요. 세종실록에는 노비들의 출산을 걱정해서 세종대왕이 직접 형조의 명을 내려가지고 서울 밖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비가 나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급 2일에 유급 3일 정말 필요할 때는 5일을 이제 쉬게 해주는데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님께서는 100일 동안 쉴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야 역시 성군이야. 네. 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지난 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 두고 일을 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이 100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는 몸이 지쳐서 미쳐가지고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의 명에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라고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600여 년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이제 산전휴가 30일에 산후휴가 100일까지 모두 13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 거예요. 산전휴가까지 30일을 준 거야. 세종대왕은 이제 더 나아가지고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실시하게 했는데 세종실록 세종 16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을 세웠다. 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해서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라라고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정말 명군이야, 성군이고, 네.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대 세종대왕님 그 시절에는 노비들이라도 아이를 낳기 전 30일 그리고 아이 낳고 100일 동안은 이제 산모가 이제 일을 하지 않게 130일 동안 일하지 않게 그 보장을 해놨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전 30일이랑 낳은 후 30일까지 총 60일 동안 또 일을 하지 않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지금 육아휴직 뭐 이런 것도 회사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애 낳는 게 대수냐 뭐 이러면서 그 며칠 쉰다고 뭐 나가겠냐 그냥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눈치 주는 것도 많을 텐데 물론 이제 대놓고 이제 눈치를 주진 않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제도가
좀 길고 뭐 좀 좋으면 상관없는데 제도도 무슨 쥐똥만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남편의 육아휴직 제도 실시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 차원에서도 장려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가 돈독한 아이는 사회성이 발달해가지고 자신감과 자아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 그래?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 휴직을 나눠 쓰거나 아니면 육아 휴직 대신 이제 근로 시간 단축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뭐, 뭐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뭐 기업에게도 뭐 세제 혜택 같은 뭐 이런 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한 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니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뭔가 이런 그거를 이제 파파 쿼터제라고 이제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될런지. 네.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양육 부담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지고 진행되는 약간 총체적인 결과인데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생애 전반에 걸친 섬세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 가족 친화적 기업의 그 보편화, 질 좋은 보육 시설의 배치와 지원 같은 뭐 대학까지 뭐 무상교육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뭐 좀 적당히 좀 지원해주는 뭐 그런 거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의 정비를 요하는 가장 그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가사와 육아 노동을 아내에게만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 풍조가 개선되는 그런 일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근데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보면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몇 명이었지? 1 1.5명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1.5명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보면은 울산이 그나마 출산율이 좀 높은 네,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만큼 뭔가 좀 잘 됐다는 거죠. 네, 여기 울산이 좀 살만하다. 네, 살만하다 뭐 그런 거겠죠. 네, 나도 아예 그냥 울산으로 내려 앉아버릴까 그냥. 네, 뭐 이상한 생각을 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일부 준비한 이제 문화의 날. 오늘은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난국의 이제 출산율과 더불어서 뭐 이런 복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네, 아니 복지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뭐 하여튼 할 것 없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네, 네, 뭐 하여튼 할 말은 많지만, 네,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제 2부의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순서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그리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시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딨냐 이거. 성의 사랑도둑 그리고 진성의 보릿고개 윤한기의 걱정을 말아요. 최이미주의 요요요 조항조의 사나이 말비더냐 나훈아의 짜따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총 7곡 노래 7곡 맞나? 하나 둘셋넷 다섯 네 7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노래가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훈아의 이 짜따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랑 조항조의 사나이 밥이더냐 그리고 이제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요거는 약간 그 저작권이 약간 걸려가지고 이게 음악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못 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많이 듣고 왔어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노래를 많이 듣고 왔는데 성의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윤한기의 걱정을 말아요, 최미주의 요요요, 조항조의 사랑의 밤이 더냐, 나훈아의 짜라다는 것도 없는 임시여까지. 아, 그리고 박상철의 한국인 남자도 듣고 왔구나. 네,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2부가 시작했는데 2부 첫 순서죠. 네, 심리 테스트를 또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심리 테스트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냥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건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심리 테스트 시간에 이 심리 테스트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준비했어요. 잠자는 자세로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혹시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자나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딨냐? 네. 잠자는 자세로 또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제가 그 이제 알려드리는 자세 중에 4가지 중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뭐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가 태아형으로 자시는 분입니다. 태아형. 태아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무릎을 당기고 허리를 구부리고 자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통나무형. 몸과 팔을 똑바로 펴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인데 이거 이렇게 자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기하게 자네. 네, 몸과 팔을 그냥 똑바로 펴고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는 분. 그리고 세 번째가 갈망형인데 옆으로 누운 채 팔을 앞으로 이제 뻗고 자시는 분들 있어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도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식으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유낙하형. 팔을 내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 자시는 분들, 이 4가지 중에 자신의 수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태아형처럼 잠을 자요. 옆으로 좀 누워가지고 무릎 당기고 허리를 좀 구부리고 자는 편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태아형으로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무릎을 당기고 허리를 이제 구부려서 자는 그런 자세는 걱정이 많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안식을 찾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실하고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든 과도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사람이기 쉽다고 하네요. 내가 그런가?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가? 네, 그렇게 크게 생각 많이 안 하는데. 네. 다음으로 보면은 통나무형, 몸과 팔을 똑바로 펴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사고방식이 약간은 좀 경직되고 유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고 이제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즐깁니다. 네, 뭔가 이제 하려고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 다음으로 보면은 3번째가 갈망형, 옆으로 누운 채 팔을 앞으로 이제 쭉 뻗고 자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자세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날을 맞기를 이제 열망하고 두 손을 뻗어 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만족되지 않는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거를 포기하거나 뭐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자유낙하형, 이제 팔을 내뻗고 엎드려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종종 베개를 껴안게 되는데 이는 이제 자신이 바라는 삶을 붙잡는 듯이 보입니다. 삶이 자신의 의지와 동떨어져서 계속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데, 이들은 일어나면서부터 걱정을 하거나 그 전날의 과제나 일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해서 엎드려 자신다고 하는데, 그래? 뭐 이게 맞아 떨어지나요, 이게? 네, 오늘 저는 약간 뭐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안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하자는 거니까. 네. 가끔 이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듣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부 두 번째 시간인 이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까 그 아빠의 육아휴직을 했었으니까 인순이의 아버지 네, 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순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네, 참 노래 잘 불러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인데 지금 2부 두 번째 시간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그런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요즘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가끔 이제 아이돌 그룹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약간 그 옛날에 있었던 가수들을 또 소개를 할 거니까 너무 아이돌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아이돌 한다는 거. 네. 오늘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 소개해드릴 아이돌은 바로 대한민국의 6인조 보이밴드인 틴탑입니다. 이 틴탑이라는 가수를 이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거 틴탑이라는 애들을 처음 안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저도 약간 생소해요. 데뷔할 때 이 틴탑이라는 이 가수가 아이돌이 이제 2013년 2월에 아니구나. 2012년이 좀 됐네 얘네가. 네. 얘네가 처음 데뷔할 때가 평균 나이가 16.3세로 당시에 최연소 보이그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 16살이면은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이네요. 야, 당시에 이제 했을 때가 공식 팬클럽의 이름은 이제 엔젤이고 왜 엔젤이지? 틴탑이랑 뭐 이렇게 있나? 뭐 이건 모르겠네. 여담이지만 틴탑을 방학돌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미치겠어라는 노래로 이제 활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유지했는데 2012년 5월 말에서 이제 6월 초에 투유로 컴백하면서 그 편견을 깼고 또한 2013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긴 생머리 그녀로 이제 컴백하고 2013년에 이제 8월 말에 장난하냐로 컴백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떠도는 추측 중 하나가 가장 신빙성 있었던 것이 투유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틴탑 이원 그 대부분은 학생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이제 학생 그 나이가 어리잖아요. 얘네들이 멤버들이 이제 다 나이가 어리니까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만 활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항상 그 방학 시즌 그때만 노래를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얘도. 네. 나이가 근데 너무 어린. 지금은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나? 얘네가 올해 20살인가 그럴 텐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모르겠네. 네. 사실 이거 나이가 이제 제가 나이를 이제 해봤는데 20살 된 애가 없네. 아직도 19 뭐 이러네요. 야, 씨. 아니구나. 20살짜리가 있구나. 네. 하여튼 그룹명답게 철저하게 10대 지향적인 컨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틴탑이라 틴이 10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탑이 최고 뭐 그런 뜻이니까 뭐 10대들에게 최고의 뭐 그룹이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향수 뿌리지 마라는 노래로 연상 여성 공략형으로 보이지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로 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남자를 추종하는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에게 약간 어필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멤버별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인데도 지속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이가 어리니까 말랑말랑하거나 아니면 뭐 어린 그 뭐 귀여운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얘네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뭔가 그 나이답지 않게
센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의 곡 특성상 빠른 템포의 클럽풍 댄스곡이 메인 컨셉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2014년 그간 이제 함께 일했던 용감한 형제와 작별을 고하고 블랙 아이드 필슨과 손을 잡고 나서 그간의 클럽 댄스풍의 컨셉을 버리고 전원 성인된 것을 이제 알리듯이 전혀 다른 컨셉으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 아이드 필슨과 이제 작업한 첫 타이틀은 쉽지 않아 이 노래라고 하네요. 네. 이게 나이가 얘네가 20살이 넘은 애들이 몇 명 있네. 다 20살 넘은 건가 이거? 20살. 다 성인이네요. 다 이제 지금은 다 성인이네요. 이게 지금 제가 멤버를 나이를 제가 봤는데 20살이 다 넘었네요. 난 또 다 어린 줄 알았는데. 네. 참 얘네가 일찍 데뷔를 해서 그런지 되게 어리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번에 한 틴탑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틴탑이 어떤 노래를 하는지.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듣고 왔습니다. 네, 어때요? 노래 뭐 괜찮나요? 뭐 신나는 노래이긴 하네요, 이게. 네, 진짜 뭔가 클럽 느낌이 나네. 예. 계속 지금 2부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틴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이제 보게 되면은 멤버가 이제 여섯 명인데 맞나? 여섯 명. 틴탑이 6명이에요. 일단 하나하나씩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캡 이름이 캡입니다. 캡 뭐 그런 느낌인데 뭐 하여튼 이 캡은 1992년 11월 4일생으로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어? 나랑 같은 데서 태어난 거야? 잠깐만 나랑 3살 차인데? 오,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이 틴탑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나왔던 그 노래에서 랩을 하는 애가 이 캡이라는 애네요. 네, 경기도 성남. 제가 나온 학교랑 붙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나왔던 그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가 있고 길 하나 이게 그 학교 건물 안에 옆을 바로 가면은 또 다른 학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매점 하나 있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나왔네. 그럼 나 봤을 3살 차이니까 못 봤겠구나. 네. 약간 반갑다. 여기서 고향 사람을 보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이 이제 천지라는 애인데 이 천지가 1993년 10월 5일생으로 역시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얘는 태어난 건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는 딴 데를 갔네. 참,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틴탑의 리드 보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엘조라는 애가 있는데 1993년생이고 11월 23일에 태어난 야 나랑 딱 4년 차이네. 제가 11월 23일에 태어났으니까 야 정확하게 4년 뒤에 얘가 태어났네요. 괜찮은 애들이구나 얘가. 얘는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고 틴탑의 리드 래퍼라고 하네요. 다음이 이제 니엘이라는 애인데 니엘? 뭔 니엘이야? 네, 니엘. 1994년생으로 틴탑의 메인 보컬이라고 합니다. 메인 보컬이라서 그런지 거의 틴탑의 노래를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목소리가 이 니엘이래요. 네, 아까 그 나왔던 그 긴 생머리 그냥 그거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의 거의 대부분이 뭐 니엘이라고 합니다. 반 정도가 얘 노래래요. 뭐 지금은 뭐 그 파트가 조금 더 나눠지긴 하는데 데뷔 초만 하더라도 이 거의 니엘이 거의 대부분 다 불렀다고 합니다. 네. 야, 얘가 먹이 살리는 느낌이구나 여기에서. 네. 나이가 어린데. 네. 하여튼 너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명이 이제 막내 라인 이제 두 명인데 한 명이 리키고 한 명이 창조입니다. 1995년에 태어난 애들인데 그 리키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름이 리키야? 네, 하여튼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창조라는 애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네요. 네. 근데 이거 보면은 리키가 틴탑의 서브 보컬이라고 써져 있는데 창조가
창조라는 애가 틴탑의 서브 보컬이자 메인 댄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얘는 노래를 안 하는 거야? 창조는 노래 안 하는 거니? 이거 뭐야 이거? 얘네는 참. 네, 요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노래를 안 하는 거야? 뭐야? 네, 아무튼 그렇다네요. 네, 사실 그 틴탑이 얘네도 뭔가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번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번 우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까지 2탄을 한번 네 제가 또 준비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 동안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거 끝내고 퀴즈 빵빵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뭐 하는 애들이 시간은 네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틴탑 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 틴탑 2탄에서는 틴탑에 뭐 활동했던 것들이라든지 뭐 수상 같은 거 그런 거를 위주로 사건 사고 같은 거 네 사실 이런 건 사건 사고 최고거든요. 네 사건 사고 같은 거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거? 네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이 틴탑 아는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마지막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드리는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여기 틴탑의 쉽지 않아. 예, 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ta be stronger, 'cause you're my star, my star, my star, my star, yeah. 네, 틴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은 애들이네요, 얘네가. 네, 그럼 오늘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주부터는 상품이 저번 주 같은 경우 저번 주까지는 그 뭐야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장바구니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많이 그 참여해 주셔서 오늘 상품권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퀴즈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매주 드리는데 퀴즈를 듣고 정답이라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주시면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참여하시면 다 줘요. 네, 네, 뭐 약간 네. 네, 그냥 드립니다. 네, 뭐 제가 가지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뭐 제가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갖고 있어도 뭐 없으니까, 네, 참여만 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뭐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퀴즈 빵빵 퀴즈 바로 나가기 전에, 네, 이번 주 퀴즈를 또 그 뭐야, 이번 주 저번 주 정답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말이 안 나오냐 갑자기. 네, 깜짝 놀랐네. 저번 주 퀴즈가 넌센스 퀴즈였죠. 요즘에 거의 넌센스 퀴즈만 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퀴즈 내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즘에 그냥 넌센스 퀴즈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무엇일까요?였는데 1번이 퐁당, 2번이 청포도, 3번이 포도당이었습니다. 이거 정답 아시나요? 이거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정답은 포도당이었습니다. 3번. 네, 포도당.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1번 퐁당, 2번 청포도, 3번 포도당. 요거 그 당첨되신 분은 제가 별도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상품권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포도당. 요거 되게 웃기다. 네, 이거 다음에 내 친구한테 써먹어야지. 그러면은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 역시 넌센스 퀴즈예요. 요거 듣고 이제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연락처 그리고 성함 적으신 다음에 저한테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없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는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보면은 그 함이 있어요. 거기 또 종이랑 펜이 꽂혀 있으니까 거기 적으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제가 때때로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것도 넌센스 퀴즈입니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무엇일까요? 1번 통기레스. 뭐야 이거. 2번 통쓰레기. 3번 쏟아진다. 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무엇일까요? 1번 통기레스, 2번 통쓰레기, 3번 쏟아진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1번, 2번, 3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 네,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시민 여러분이든 상인분들이든 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빼고. 네, 저는 이걸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참여 못해도 네, 나도 이거 참여하고 싶다. 네, 나도 온누리 상품권 갖고 싶은데.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시간은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2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제 심리 테스트, 이제 두 번째 순서에 이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는 이제 틴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틴탑을 알아보니까 되게 네, 신기한 애들이 많네요, 얘네가. 네. 틴탑 한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려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던 퀴즈 빵빵 시간,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드리는 시간,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 퀴즈 다시 알려드릴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무엇일까요? 1번 통기레스, 2번 통쓰레기, 3번 쏟아진다. 네, 뭐 쏟아지겠죠?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어디 있냐? 버블 시스터즈의 사랑먼지 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굉장히 춥답니다. 네, 저기 저쪽 위쪽 지방 뭐 경기도나 뭐 강원도 이쪽 지방 진짜 춥고 울산 여기 따뜻한 편이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춥다고 하니까 옷 좀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아주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지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2시 반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는데 잠시 후에 또 4시에는 시민 DJ가 또 오니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흔적들을 이젠 지워야겠죠. 그대 사진도 함께 나눈 차 잔도